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51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오늘은 저희 학원 관련해서 상담을 자주 오시는데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서 저희 실장님이랑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은 질문보다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작성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게임 개발 직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게임 종사직에는 어떤 직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사실 웹서핑 하면 되게 많은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게임 종사직에는 뭐 게임 프로그래머도 있고 게임 기획자도 있고 게임 아티스트도 있죠. 그래서 기획 쪽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시스템 기획자도 있고 컨텐츠 기획자도 있고 밸런스 기획자도 있고 요즘은 BM 기획자도 있습니다. 좀 규모가 큰 곳에서는 시네마틱 기획자나 연출 기획자 등이 또 있겠죠. 게임 기획자는 이직이 많다고 하던데 불안정한 직장일까요? 불안정이라 제가 요즘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오히려 불안정하지 않은 직장은 어디 있는지 좀 되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공무원 말고 뭐 LG나 삼성 같은 곳에서도 이제 정년이 50 정도잖아요. 오히려 게임 개발자들은 실력이 있고 커리어가 괜찮으면 50 이상도 할 수가 있어서 실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불안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요즘 게임 회사 연봉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기획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한 2년 전이죠. 넥슨이 쏘아 올린 공으로 인해서 연봉이 많이 올랐습니다. 개발 직구는 보통 5,500이 이제 상한선이고요. 요즘도 짜게 주는 것도 있어요. 2,700, 2,800 정도 받으면 조금 짜게 받는 거죠. 한 3,300 정도 이상 받으면 잘 받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5,500이라고 얘기한 건 공채 기준입니다. PC 게임 또는 콘솔을 만드는 회사로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우선 게임잡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게임잡의 채용 공고를 보고 우리나라의 PC랑 콘솔이랑 모바일이랑 채용 공고가 몇 %로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모바일 게임이 80% 이상일 거거든요. 학원에서 취업은 도와줄 수 있는데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PC 채용 공고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걸 알고 본인이 경쟁력이 있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자신이 있다면 PC나 콘솔 쪽으로도 이제 준비를 해보면 괜찮겠죠. 프로그래밍이 너무 어려워서 또는 그래픽이 너무 힘들어서 게임 기획으로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것도 이제 현업인들이 들으면 아주 개거품 울면서 격분할 그런 건데 기획도 어렵겠죠. 물론 프로그래밍도 어렵고 그래픽도 어렵고 사전에 준비해야 될 그런 학습 지식들이 되게 많은데 게임 기획자도 기본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좀 많이 해오고 와야 되고 이따가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취업용 게임이랑 본인이 즐기는 게임이랑 기획을 더 잘하기 위한 게임이랑은 따로 존재하거든요. 기획도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죠. 우선 서류 통과도 해야 되고 게임에 대한 인사이트나 분석력 같은 것도 검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어려워서 그래픽이 어려워서 기획을 한다라는 접근보다 나는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프로그래밍도 괜찮고 그래픽도 괜찮은데 내가 가장 게임 기획을 잘해서 접근한다, 그런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대학 진학과 게임 학원 수강 중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대학 진학이랑 학원 수강 두 개 중에 물어보는 거죠. 네네. 이것도 제가 사촌동생한테 얘기하는 버전이랑 수강생한테 하는 버전이랑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에 학벌 차별이 존재하죠. 그래서 대학 진학이랑 학원 수강이랑 두 개 중에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인서울로 갈 수 있으면 당연히 이제 대학교를 가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뭐 그렇다고 이제 지방대를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사촌동생 버전이에요. 너가 지방대 가서 그럴 바에는 학원 와서 공부해라.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최종 학력 그 졸업장이라는 게 공채 같은 곳에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졸이면 아예 지원조차 안 되는 곳도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요.
이제 연봉 차별도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년대 대학교에 들어갈 성적이 된다면 웬만하면 이제 들어가서 졸업장을 따고 학원 공부를 또 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 스펙이 없는데 취업이 가능할까요? 이 스펙이라고 하는 건 게임 회사에서 얘기하는 스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기업들처럼 봉사활동이나 토익 점수나 토플 점수 그런 스펙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작게나마 게임을 만들어 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툴을 다루는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 이제 컴퓨터 관련된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이 이제 스펙이 되긴 하죠. 그래서 아무런 스펙이 없는데 라는 그 스펙의 기준이 조금 다른 기업들이랑 다르다라는 걸 아시고 이제 들어와서 천천히 준비해도 괜찮아요. 뭐 게임잼이라는 것도 있고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 금방 따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스펙이 없다고 취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들어와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스펙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엄청 좋아하고 많이 했습니다. 게임 기획자에 어울릴까요? 이것도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많이 했다라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보통 영화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다 자기가 좋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현업인들도 다들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게임을 많이 했고 어떻게 이제 분석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순위가 취업용 게임 플레이 경험이고 2순위가 서류 통과를 해야 되니까 서류를 써야 되겠죠. 이제 3순위가 저는 학벌이나 토익이나 수학이나 통계 프로그래밍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순위랑 2순위를 만족하면 들어갈 수 있고 3순위를 만족하면 내 스타트 연봉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순위를 만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취업용 게임. 여러분들이 게임잡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채용 공고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시고 그 채용 공고가 많이 있는 장르를 내가 많이 했으면 취업용 게임을 많이 하신 거겠죠. 학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네. 기획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들어도 될까요? 네. 학원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들 기획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방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뭐 컴공이나 게임학과 나왔다고 하더라도 방문하시는 대부분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교육기관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는 거라서 뭐 사전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방문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게임 지식이 부족한 것 같은데 수강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것도 동일하죠. 게임 지식이 풍부하다면 학원에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 유튜버들 보면서 중형 게이머 김 실장님이나 지식백과님이나 그런 영상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뭐 디렉터나 PD, 기획팀장 등이 발표하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NDC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죠. 제가 지금 대학을 다니는 중 또는 또 일을 하는 중인데 병행을 해서 수강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것도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 뭐 알바를 한다거나 다른 학업을 하면서 두 개 동시에 병행해도 될까 하는 질문은 우선 사람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열심히 사시고 그런 분들은 학원 수강하고 집에서 이제 잠을 줄여가면서 과제를 하고 이렇게 이제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쉽진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제가 졸업하고 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일단 학원비를 냈는데 내가 서류 통과를 할 과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원 수업을 들어도 강사님들이 좋은 강의를 해줘도 본인의 결과물이 없으면 서류 통과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최소 6시간, 8시간 정도는 서류를 쓸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면 그때 학원을 방문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의용맨이라서 수업을 중복해서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중복해서 들어도 괜찮죠. 근데 저희 학원 카페를 보시면
기획 포트폴리오 반이나 단기 반이나 주말 포트폴리오 반이나 프로그래밍 반, 이런 반들은 이제 취업을 책임지는 반들이에요. 취업을 책임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금요일 날마다 이제 졸업생들이 취업을 만약에 못할 경우에 돈을 안 받고, 수강료를 안 받고 계속 가르쳐 드리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반들 있죠. 뭐 밸런스 반이라든지 아니면 레벨 디자인 반이라든지, 이 반들은 경력자가 내공을 위해서 내 연봉을 더 높이기 위해서 듣는 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반은 이제 취업을 책임지진 않죠. 그 나머지 포트폴리오 반이나 단기 취업 반이나 사업 PM 반이나 뭐 시나리오 반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듣는 거는 수강생의 자유인데, 굳이 취업을 책임지는 반에서 중복을 해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학원 오기 전에 준비하면 좋을 게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학원 오기 전에 준비하면 좋을 것들이, 우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하고 오시면 좋고요. 내가 시스템 기획을 하고 싶은지, 시나리오 기획을 하고 싶은지, 콘텐츠 기획자를 하고 싶은지, 뭐 이건 안 정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결정되고 오셔도 괜찮아요. 나는 MMORPG가 좋다, 나는 퍼즐 게임이 좋다, 나는 캐주얼 게임이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고 오셔야지 좀 더 가이드 해드릴 때 수월하고요. 만약에 이것도 못 정하셨다고 하면 유튜브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 공고를 많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취업 공고를 봐서 우리나라에 어떤 장르가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체감을 하고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획서를 미리 쓰고 와보는 건 비추천합니다. 안 좋은 습관들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운동도 자세가 잘못된 상태에서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되면 교정이 안 된다거나 큰 손실이 오기도 하잖아요. 기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잘못돼서 쭉 쓰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서를 미리 쓰고 오는 건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학원 오기 전에 또 할만한 게, 엑셀을 미리 잘 하면 좋죠.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이런 것들은 뭐 대학교 과제를 할 때 많이 배우고 오시면 좋고, 특히 엑셀은 많이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하고 오시면 더 수월합니다. 온라인 강의랑 오프라인 강의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선 온라인 강의랑 오프라인 강의랑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강의가 프로그래밍이랑 기획 포트폴리오 반, 오후 반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오프라인 강의를 스트리밍해서 줌으로 전송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반 분들은 많다 보니까 제가 한 분씩 피드백을 다 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수업이 3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지난주에 해온 과제들을 피드백을 하는데, 이게 1시간 동안 한 분씩 피드백 하려면 한 10명 정도가 최대예요. 근데 온라인 반 분들이 많게 되면 한 분씩 피드백을 못 해드리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현업 강사님이 주말에 다시 줌을 열어서 온라인 반 한 분씩 기획서를 봐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반이랑 오프라인 반은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반이 여러 개인데 차이점이 있을까요? 또는 또 강사님별로 또 다른 차이점이라든지. 네, 강사님별로 주력으로 하시는 장르가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UI나 시스템이나 콘텐츠, 밸런스 모두 다 할 줄 아시는 분들이시고, 이제 요런 질문들이 좀 많아서 이번에 카페에 커리큘럼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강사님마다 주력으로 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한두 번 수업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수업을 빠지면 우선 보충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뭐 강사님들마다 그 보충에 대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게 다른 교육기관은 뭐 2년, 3년 걸리는 데도 있고 최소 이제 1년 넘게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압축해서 정말 이제 실무에 필요한 것들만 이제 전달 드리는 그런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한 번 수업을 빠지더라도 진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학원에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걸 영상으로 만들 만큼 같은 질문을 굉장히 여러 번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의 방문 상담은 화요일 저녁 6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단체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좀 단편적인 그런 질문들은 그 Q&A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꼭 대면에서 이제 상담을 받고 싶다면 화요일 6시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강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게임과 관련 없는 모 대기업 직종을 다니고 있는데 꿈을 위해 게임 기획자로 도전하려고 합니다. 네. 괜찮을까요?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자, 학원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업종에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정말 게임 기획자 아니면 안 되겠다, 게임 프로그래머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은 학원에서 뭐 말릴 이유는 없는데, 굳이 그쪽에서 경제 활동도 잘 하고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스스로한테 한번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이제 학원 수강을 하고 있어요. 게임 기획자도 게임 프로그래머도 좋은 직업이긴 한데 최고의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있는 걸 정말 이제 그만두고 다시 이제 시작할 만큼의 뭔가 각오가 되어 있다면 학원 입장에서 뭐 말릴 필요가 없겠죠. 블리자드나 미오버스, 콘솔, 게임 제작 외국 회사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학원 운영을 한 2년 넘게 하면서 몇백 명을 취업을 했죠. 그 중에 외국 회사에 가신 분이 2분이 계세요. 한 600명 중에서 2분 정도인 것 같아요. 외국 회사는 우선 경력자가 되면 들어가는 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뭐 주변에서도 일본 회사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미국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입 입장에서 이제 들어가기에는 좀 쉽지가 않죠. 영주권이라든지 아니면 원어민보다 더 이제 영어를 잘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국내 게임 회사에서 좋은 커리어를 쌓고 이제 해외로 이직을 하거나 그때도 이제 생각이 변함없으면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신입이 바로 외국의 게임 회사에 들어간다는 건 꽤 쉽지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분 정도는 트라이를 해서 핀란드에 계신 분도 계시고 미국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인디게임을 만드는 팀인데 기획을 더 잘하고 싶어서요. 저 같은 사람이 들어도 괜찮나요? 자, 인디게임을 만드시려고 학원 수강하는 것도 학원 입장에선 비추천합니다. 저 또한 인디게임을 많이 만들었지만 우선은 학원은 게임 회사에 취업을 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포트폴리오랑 실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디게임을 만드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기획력 같은 것들은 간접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겠죠. 근데 인디게임은 그 인디라는 단어가 붙으면 배고파요. 그래서 내가 게임 회사에서 좋은 경력을 가지고 좋은 연봉을 받고 영향력을 키워서 본인 통장에 돈이 많아요. 그럴 때 뭐 회사분들이랑 삼삼오오 모여서 인디게임을 만든다든지, 지금도 뭐 인디라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인디게임이에요. 그래서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만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이제 인디게임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팀원들은 구할 수 있습니다. QA로 N년 일하고 있는 현업인입니다. 네. 기획자로 도전하고 싶어 신청하려는데 QA 경험이 강점이 될까요? 자, QA 경험이 강점이 될까요? 이 비슷한 말이 프로그래밍 경험이 강점이 될까요? 원화 경험이 강점이 될까요? 마케팅 경험이 강점이 될까요?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순위예요. 1순위는 게임 플레이 경험, 취업용 게임 플레이 경험이고요. 2순위는 서류, 3순위가 뭐 학벌이나 영어라든지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QA를 해봤다라는 것도 그 3순위에 포함이 됩니다.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해봤다라는 정도의 이제 인정을 해드리겠죠. 저 친구가 사회생활을 해봤네, 체크리스트 좀 작성할 수 있겠네.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 경력이 있는데 기획자를 하고 싶다는 것도, 아티스트를 했는데 기획자를 하고 싶다는 것도 그 3순위에 해당이 되죠.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도움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을 하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기획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할까요? 주변에 좀 계시긴 한데 전환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왜 전환을 하려고 하지? 그냥 프로그래머랑 기획자는 엄연히 이제 다른 직군인데 뭐 요구하는 능력치도 다르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거면 프로그래밍을 쭉 하시고 기획을 하면 기획을 쭉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고등학생인데 지금부터 기획 준비를 하려면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중고등학생인데 지금부터 기획 준비를 하는 거. 요것도 약간 조금 꼰대 같은 얘기인데 그 학과 공부 열심히 하고 국영수 빡세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영수 빡세게 하고요. 국영수는 직장인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서도 그 꿈이 변하지 않으시면 아까 마찬가지로 시험용 게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 또 즐기는 게임도 열심히 하시면서 서류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획은 문서 작성이니 문과 계열인가요? 이과도 할 수 있나요? 네. 기획은 복합적이죠. 문과 계열의 파트도 있고 이과 계열의 파트도 있는데 기획을 좀 더 깊게 하는 거는 이과 계열이 저는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를 올렸는데 잘하는 데 있어서 들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게 문서 작성이에요. 문서를 또 예쁘게 꾸밀 필요도 없고 정돈된 문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과인지 문과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현업으로 일하고 있는 N년차 기획자입니다. 더 심도 있는 기획자가 되기 위해 수강을 하려고 하는데 적합한 강의가 있을까요? 네, 이미 경력자 분들도 학원 수강을 많이 해주시죠. 그 스스로 뭔가 기초가 부족하고 정말 체계적이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면 기획 포트폴리오반을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밸런스 강의나 레벨 디자인 강의나 프로그래밍을 좀 더 배워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로 기타로 다른 이제 댓글들을 모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게임 기획자에 어울리는 성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게임 기획자에게 어울리는 성격은 뭐 딱히 있을까요? 근데 이제 어떤 성격으로 오시던지 간에 약간 직업병 비슷하게 뭐 꼼꼼해진다든지 계획적이게 된다든지 요렇게 성격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성적인 분들도 계시고 외향적인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사회생활이니까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인싸가 좀 더 일하기는 편하겠죠. 사람들 만나고 뭔가 대화하고 논쟁을 좀 거리끼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님 MBTI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근데 약간 물어보고 싶었는데 MBTI를 갑자기 누가 물어본 거지? 저는 ENTJ입니다. 다음 질문 가시죠. 네. 다른 게임 학원에 있다가 취업이 안 돼서 왔는데 수강하면 다를까요? 되게 민감한 질문이죠. 다른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취업이 안 돼서 많이들 오십니다. 저희는 그냥 취업 현황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취업 현황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졸업자들한테 무료로 스터디한다, 뭐 이것만으로도 끝난 거 아닐까요? 애매하게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고 시작했는데 이 경험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독학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정말 이제 주변에 현업인이 있고 독학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그건 과외라고 봐야 되나? 독학도 생각보다 많이들 계십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보고 공부하시거나 혼자서 게임 만들어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독학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운동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이 독학이라는 단어로 세상 모든 컨텐츠를 다 찾아보면 오래 걸립니다.
그냥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과외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대외 활동으로 뭐 봉사활동, 해외 연수 또는 이제 게임 외 활동이 입사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봉사활동이나 해외 연수 그런 것들 한 3.5순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닥 중요하진 않고 게임 회사에서는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보는 추세입니다. 게임 회사 인턴 중에 번역팀이나 이제 QA 이런 이제 활동이 입사에 도움이 될까요? 네,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QA나 번역팀의 게임 회사 인턴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 다 3순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1순위, 2순위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3순위는 도움이 약간 되는 거죠. 그냥 영어를 잘한다. 뭔가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 번역을 한번 해봤다. 이런 것들은 다 3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건데요. 네. 수업이 이제 모바일 게임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지 네. 모바일 게임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뭐 강사님마다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강사님 플레이 기준에서 기획 수업을 진행을 하겠죠.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 채용 공고가 많은 쪽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채용 공고가 모바일이 훨씬 많으니까 모바일 쪽에 예시도 많이 들 테고, 뭔가 액션 게임이면 다크소울이나 뭐 로스트아크나 롤이나 이런 PC 게임 쪽이나 콘솔 게임의 예시도 많이 들 텐데,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다니시는 거면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 지식들, 그 강사님의 지식이랑 여러분들의 그 알고 있는 정보들이랑 싱크가 좀 맞으면 좀 따라오기가 편하겠죠. 모바일 위주로 수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게임 기획에 있어 다루면 좋은 툴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다루면 좋은 툴은 많죠. 우선 오피스, 뭐 워드, 파워포인트, 특히 이제 엑셀 능력을 많이 보고요. 그다음 또 엔진 공부도 하면 좋겠죠.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이나 요즘은 뭐 트렐로나 레드마인 이런 것들, 슬랙 같은 것들은 게임 회사 들어가서 이제 배우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오피스 정도 배우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다 끝났나요? 네, 다 네. 끝났습니다. 질문 엄청 많네요. 여러분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